금이 급격히 오르는 요인 중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조지아주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네. 강제로 추방되고 구금되고 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트럼프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 자국 우선주의, 이익주의, 실리주의, 관세를 때리고 니네 관세 받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 이 관세 정책이 그러면 당연히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사장님, 네. 요즘에 또다시 금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왜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한 4월 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뭐 사재기 같은 거 하면서 금값이 굉장히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오르고 있어요. 네. 뭐 하루에 거의 한 10,000원씩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소비자분들 생각하기에 그래요. 이게 뭐야? 네.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올랐어요. 그걸 제가 한 10년 전부터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너무 네. 올랐어요. 라는 네. 얘기를.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는 분과 잘 모르는 분하고의 차이예요. 그게. 금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네. 계속해서 금을 사 모으고 계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이 왜 자꾸 의아해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냐면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얘가 사니까 네. 나도 좀 사야 되겠다. 네. 요즘에 매스컴에서 금값 오른다니까 나도 좀 여윳돈인데 사볼까? 네. 이런 분들은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네. 확고하게 왜 금값이 오르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금을 모으고 계시는 거죠. 이 차이예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오르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고 금을 사든지 네. 말든지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금이 급격히 오르는 요인 중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불이 막 타오르는데 네. 기름을 확 붓는 격이 돼버렸어요. 오성 씨, 네. 어젠가요? 그제? 조지아주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네. 강제로 추방되고 구금되고 한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을 때 어떤 한인 소녀가 네.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체포당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우리나라 회사에,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나라 뭐 자동차 조립회사, 반도체 조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습을 해가지고 체포해서 구금해서 강제 추방을 한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네. 보여주기 위한. 방송에서도 이게 나가고 카메라에도 이게 잡히고 네. 사진에도 이게 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오성 씨 제가 그 전에 이제 미국 간 적이 있었죠. 네네. 미국을 아틀란타를 가는 건데 네. 경유를 해서 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이제 아틀란타로 간 거죠. 네네. 그때 제가 라스베가스를 도착을 했는데 당신 라스베가스 뭐 하냐? 네. 그래서 관광하러 왔다. 네. 여기만 있을 것이냐 해서 아니다. 나는 아틀란타로 갈 거다. 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동자가 틀려졌어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계속 저를 시간을 끌더라고요. 오성 씨 그런데 가봤나요? 이미그레이션 해가지고 갔는데 잠깐만요 해가지고 내보내지 않고 네. 이상한 방으로 가는 적 있어요? 솔직히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랬구나. 그 방으로 갔어요. 가갖고 한 1시간 정도 거기서 기다렸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좀 이상했어요. 기분도 네. 별로 안 좋고. 그랬더니 그 이유가 한국에서 아틀란타로 직항이 있거든요. 네. 미국은요, 경찰하고 입국하는 절차를 네, 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막 덩치도 이만하고 권위주의예요. 거기를 굉장히 막는 거예요. 네. 조사도 철저히 하고. 네. 그 이유가 바로 이번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타로 가요. 아까 그 조지아주 있는 그쪽으로.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체 공장이 많아요. 조지아가 애틀란타 그쪽에 있는 거예요? 예. 일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일을 숙련한 사람들이 가서 빨리 생산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대거로 글로 간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법상으로
정도 위법을 한 건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스타 비자라 그래서 관광 비자, 네. 그다음에 체류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는 거는 기간이 짧아요. 최대 길어야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고, 가는 항공과 오는 항공이 있어야지 좀 원활해요. 네네네. 근로자들은 보통 거기 체류하고 있으면 거의 1년 가까이 체류를 해서 오고 또 다른 분들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미국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 모여라. 그리고 본보기라는 거 알죠? 본보기. 네네네. 이번에 헬기까지 떴대요. 헬기가 2대 뜨고 네. 기습적으로 와서 전부 다 꼼짝 마, 움직이지 마. 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 갈게요? 화장실에 갔어요. 숨었을까봐.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해놓고 상공에서는 헬기가 내려앉고 화장실 가갖고 다 찾으면서 나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군사 작전을 네. 방불케 하는 일이었어요. 테러리스트 잡으러 가는 것 그렇죠. 같은 그리고 거의 뭐 면회도 제한 시간 아니면 아주 네. 강력하게 죄인처럼 뒤에서 묶어가지고 소송을 갔다는 거죠. 진짜 무섭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 그럼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네.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트럼프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 니네 여기다 공장을 세워서 일을 하라 그랬지. 니네 사람들 다 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네. 우리나라 사람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저도 그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들어갈 때 머리를 쓴 거예요. 아틀란타를 바로 가지 않는 거죠. 경유해서.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관광 도시만 가는 거예요. 사장님처럼 라스베가스. 그렇죠. 라스베가스를 네네. 갔다가 올랜도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갔다가 LA 같은 데 갔다가 여기서 국내에서는 검사를 안 해요. 사장님도 아마 그때 그런 걸 의심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너 경유해서 아틀란타를 가? 조지아주를 간다고? 그래? 너 요즘에 한국 사람들 거기 와서 불법 취업을 한다는데 아 이거 요즘에 골칫덩어리인데 네. 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감지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쪽 교민들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이걸로 끝날까요? 제 생각은 안 그래요. 그때 당시에 아틀란타에는 SK가 있다고 했었어요. 거기도 이런 방식으로 가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보기를 크게 해놓고 네. 더 이상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자제시키고 몇 군데 더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자국 우선주의, 네. 이익주의, 실리주의, 관세를 때리고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니네 관세 받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 네. 해서 공장까지 졌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 공장이 돌아가려면은 미국인을 고용을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빨리 물건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숙련된 기술공들이 가야죠. 가서 일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순서인데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것 봐라 너희들 이거 취업 비자도 아닌데 네. 관광 비자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네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빡 이게 완전히 실리주의죠. 트럼프의 네. 실리주의. 너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난 상관 안 해. 우리의 이익만 있으면 돼.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커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야기시키거든요. 네. 제가 그랬죠. 금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죠?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죠. 그래요. 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이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관세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요. 몇 프로 했다가 네가 좀 나한테 뭘 좀 주면은 좀 낮춰줬다가 너희들도 좀 빨리 해라 그래서 빨리 하면은 좀 낮춰주고 늦으면 늦을수록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이런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늘렸다 줄었다. 네. 그럼 뭐가 떨어져요?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떨어지면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달러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미 합중국 대통령의 말이 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금에 대해서 뭐 30% 부가세를 매기겠다는 이상한 말을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어요. 네. 미친 거죠, 이거는. 네. 이 경제를 막 혼란으로 막 야기시키는 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자충수예요. 관세 퍼센테이지를 왔다 갔다 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번복하고 네. 이러면서 신뢰가 깨지면은 달러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자꾸 금리 인하를 유도했을 때 네. 미 연방준비위원회인 파월이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파워가 이렇게 큰데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미치광이인데 저 사람 말을 따라 신뢰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올라요?
금이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은 예. 금으로 몰리는. 안전 자산이 두 가지잖아요. 네. 달러와 금. 네. 둘이 라이벌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달러가 내려가면 금이 올라가고 금값이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고 이게 약간 시수처럼 되어 있는데 달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이제 달러 못 믿겠어. 이거 아니야. 그리고 부채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전한 금으로 가자. 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금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채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든지 이 지금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경제 상황은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연체율, 부채 이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빵 하고 화산처럼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 부채 36조 달러.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여기에 또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 인하가 뭐냐면 돈을 더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는 더 오르고 인플레이션 더 약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금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해서 트럼프가 생각해낸 게 바로 무슨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민자하고 불법 체류자들 색출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금을 더 부추겨서 안전 자산인 금을 더 오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뿐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자꾸 제가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한국 얘기도 좀 할 텐데, 네. 왜 미국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로. 미국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네. 힘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막 IMF처럼 외환이 없어서 위기다 하는 건 우리나라 위기예요. 네. 그거는 금방 우리가 회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무너지면 이 쓰나미는 전 세계에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우리가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이, 저 사람은 맨날 저거 미국인이야? 뭐, 네. 왜 미국 얘기만 해? 네. 미국 얘기를 알아야 돼요. 네. 아, 미국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뭐냐면 상업용 건물, 빌딩이에요. 상업용.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운타운에 있는 빌딩들 있죠? 네. 사무실이요, 사무실. 네. 오피스텔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들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 산업용 빌딩의 연체율이 11%가 넘어요. 그때 공황 때 얘기했죠. 그 연체율 같은 거 얘기했을 맞습니다, 때. 맞습니다. 그거 10% 넘으면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예요, 지금. 아.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알죠? 샌프란시스코. 네네. 샌프란시스코의 다운타운에 있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거든요. 네. 그 빌딩에 비어있는 걸 뭐라고 하죠? 공실률이요? 공시율? 공실률? 공실률. 네네. 아, 그렇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네. 산업용 빌딩들이 공실률이 35%가 넘어요. 아. 이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월가 가면 막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다 네. 있잖아요. 거기에 35%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버스를 타고 쫙 가면은 왜 빌딩들 보면은 뭐 임대 막 적혀 있으면은 네. 와, 여기 옛날에 굉장히 번화가였고 사람도 많이 다녔는데 네. 어우, 저렇게 임대 써 있네. 그러면 이게 시각적으로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도 굉장히 금융지대에 있는 것들이 35%나 비어 있다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마트 중에 굉장히 큰 마트가 뭐죠? 월마트가. 월마트. 그죠? 네.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각 도시마다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 좀 철수를 하고 있어요. 왜 철수할까요? 영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장사 안 되니까. 네. 아, 그리고 또 미국에 메이시스라는 데가 있어요. 백화점 같은 느낌인데요. 그 유통하는 회사예요. 네. 잡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인데 월마트 같은 느낌이에요. 네.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개인가 사라졌어요. 생필품을 주로 하는 대형 마트에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 네. 아주 심각한 조짐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물가와 연관이 있어요. 물가가 비싸니까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참는 거죠. 내가 입고 싶은 거를 안 사는 거예요. 네. 내가 타고 싶은 거를 안 사는 거예요. 네.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죠. 왜요? 그 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줘야 되니까. 네. 심각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뭐 주식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그랬죠.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의 번복, 미국 부채, 네. 이자 갚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는 산업용 빌딩과 마트, 대표적인 월마트들이 지금 계속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미국인데. 에휴, 얘네들 뭐 어렵나 보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한테 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재정 적자예요. 지금 당장 2026년도 3월에 무려 9조 달러를 연방 부채를 갚아야 돼요. 자, 왜 트럼프가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네. 그리고 나서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를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채라는 거는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부채 이자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경고등이 막 켜졌어요. 어떤 그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가 난파가 됐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거기에 구조선, 구명 보트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 구명 보트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